그 다음에 이제 제의시설, 제사를 드렸던 유적이 또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조리 고분군 1호, 2호분을 발굴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고분이라고 생각했어요. 1호분을. 근데 보니까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제사를 드렸던 유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이 준능선부에 설상대지, 그러니까 이렇게 널따란 이렇게 그 설상이라는 건 혀 모양의 이런 대지가 이렇게 딱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고분이 쭉 있는데 고분의 끝 말단부에 그게 딱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유물이 6세기 전엽이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런 데다가 그 외곽에는 돌을 쌓고 그 안에다가 흙을 채웠어요. 그러니까 토속 제단이죠. 흙과 돌을 이용한 제단. 근데 아랫단은 뭐냐면 원형이에요. 윗단은 정방형이에요. 그럼 뭐하고 똑같습니까? 참성단이죠. 참성단이 보면 위에가 네모나고 밑에가 동그랗거든요. 그래서 천원지방이에요.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나다. 요 우주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제사 유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원의 지름이 한 10m, 사각형은 한 4.4m.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윗단의 기단부, 밑에 부분이죠. 밑에 부분에 보면 구덩이가 하나 파여 있고 그 속에는 소토, 이게 탄흙이, 그 목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뭘 태웠다는 거죠. 예, 이거를 연대 측정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 AD 400년에서 440년, 즉 5세기 전엽으로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거 사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대가야 시절에 사용한 제사 유적이다.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건 이제 대동문화재연구원에서 이제 발굴했을 당시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그 유적 말고 주산성의 서남쪽, 남서쪽에도 봉우리가 하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볼록 나온 단독으로 되어 있는 독립봉우리에 이 제사시설을 또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석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레가 270, 너비가 40에서 6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평탄부가 되어 있고 이렇게 출토 유물은 대가야 시대 이후에 조선 시대까지 이렇게 계속 사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많이 이렇게 훼손이 돼 있죠. 대가야 거는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계속 사용이 됐으니까 이런 거를 조사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 근데 이러한 비슷한 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서천 봉선리 제사 유적에서 비슷한 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자갈을 쭉 깔아놓은 그걸 부석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깔아놓은 것이 이렇게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석축부의 점토랑 활석, 그 돌이죠. 돌을 갖다 이렇게 혼입해갖고 이렇게 한 1m 정도 이렇게 이제 한 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온 토기가 5세기 휴역에서 6세기 전반 이때 이제 아마 사용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6세기 전반 이전에 여기를 주산성을 축조하면서 이 제사유적도 같이 축조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봉선리 제사유적은 백제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대가야의 중요한 국가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유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천의 옥전고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합천을 다라국 그래갖고 이제 거의 뭐 확정지다시피 얘기하는데 그것은 다라국이 아니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죠. 여기는 대가야권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는 뭐냐면 거의 군진이에요. 군진. 그러니까 대가야의 최대 군진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 합천의 옥정고분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최정예 부대입니다. 대가야의 최정예 부대.
왜냐하면 강 건너가 바로 신라예요. 그래서 그걸 막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뚫려버리면은 대가야는 바로 함락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4세기 때 옥전 지역에서는 김해나 부산 지역의 와질 토기의 생산 기술이 나타나게 되고 옥전고분 49호, 52호가 이때 구축이 된다. 그러니까 대가야 지역에 이 김해 지역의 문화가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나? 고려일 거겠죠? 아니에요. 옥전이에요. 합천이에요. 그 정도로 이 합천이 대가야 지역의 초기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4세기 말이 되면 이때는 아직 금강가야가 살아있는 겁니다. 고식의 도질토기, 이게 뭐냐면 그 경질토기죠. 와질토기하고는 틀려요.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 부셔져요. 그래서 이걸 연질토기라 그래요. 이 경질토기는 안 됩니다. 굉장히 단단해요. 그리고 때리면은 쇳소리가 나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스액이라 그러잖아요. 스액이. 쇳소리가 난다. 이게 옥전 54호분이에요. 이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 이미 4세기 때, 4세기 말까지 김해나 부산 지역이 바로 낙동강을 통해서 거기에 문화가 이쪽으로 전달이 됐다. 전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5세기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 갑자기 이 대가야 지역에는 없었던 갑주, 마구, 그러니까 갑옷입니다. 마구, 금공예품 이런 것들이 갑자기 증가해요. 그래서 보면 특히 이 당시에 최고 수장급에 속하는 옥전 23호부는 금제이식, 금제이식은 금귀골입니다. 환두대도, 투구, 성시구라는 건 화살통, 그 다음에 등자, 발걸이죠. 그 다음에 제갈, 말제갈, 이런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광개토대왕의 그 부대가 기마부대잖아요. 이 기마용품들이 금강가야 지역에 대거로 나오죠.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바로 이제 그 복천동 고분이죠. 부산에. 여기서 폭발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 바로 옥전에 나타난다. 이게 보면은 환두대도, 투구, 성시구, 이거 화살통, 등자, 말제가 이건 지금 기마용품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전투용품이에요.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대로 직결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마와 그 전투, 그 전에는 여기 뭐라 했어요? 이전 시기에는 없었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합천의 옥전고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가야의 유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옥전고분, 예, 보세요. 고분들이 쫙 깔려 있어요. 여기. 그리고 이게 실제 옥전고분의 복원된 모습입니다. 기가 막히게 잘 남아 있죠. 유물들도 엄청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옥전고분의 67 AB, 그 다음 68 AB. 요거를 시상구조. 시상이라는 건 뭐냐면 시신을 놓는 이렇게 대가 있습니다. 그걸 시상이라고 그래요. 그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맨바닥에 놓는 경우도 있고 시상을 만들고 그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4세기 때 김해나 부산 지역, 즉 금강가야죠. 여기에 목관묘에서 나타나는 시상구조가 나타난다. 여기 어디에? 옥전고분에서. 옥전고분이 67, 68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전 시기의 유물들, 이런 것들은 없어지고 전혀 다른, 그러니까 여기에는 없었던 유계 투창고배, 그러니까 유계라는 거는 뚜껑이 있는, 여기는 아까 무게잖아요. 뚜껑이 없는, 투창도 없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유계 뚜껑이 있고 투창이 있는 고배. 그 다음에 여기 노형기대인데 노형기대가 아니고 발형기대가 나타난다. 이거는 새로운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새롭게 등장하는 걸 어디서 온 거냐? 4세기 후반 김해 지역의 예안리 고분, 대성동 고분,
양동고분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갑자기 어디로? 옥전으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400년에 고구려 광개토대왕에 의해서 금강가야가 괴멸되면서 그 금강가야의 지배 집단이 어디로? 옥전 지역으로 대거 이동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세기 초엽에는 고령 양식의 토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창출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세기 후엽에는 대가야식 토기로 싹 바뀌게 된다. 그 전에 것은 다 없어지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옥전고분은 대가야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천의 야로리 제철 유적을 보겠습니다. 이 야로리는 고령군 중에 하나인데, 이 야로면은 원래는 적화현이에요. 이것도 재밌어요. 이게 붉을 적자 불화자예요. 이게 뭐예요? 붉은 불이에요. 아니, 불이면 불이지 무슨 붉은 불이에요. 이게 뭐냐면 쇠를 녹이는 불. 그 뜻이에요. 근데 이게 경도왕 때 뭐로 바뀌냐? 야로로 바뀌어요. 야. 이게 쇠를 녹이는 용광로. 굉장히 중요하죠?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야로현의 토산물, 유명한 토산물이 명산품이 뭐냐? 사철이에요, 사철. 사철은 뭐예요? 모래에서 이렇게 진함철로 이렇게 채취하는 게 사철이잖아요. 그리고 신묘리에는 철장이 있었다. 예, 철을 녹이는 데가 있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경상도 속찬 지리지에는 고령의 신묘리에는 사철 500근을 바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정도로 이 야로리에, 그러니까 대가야의 그 강성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왔냐? 바로 야로리의 제철 유적에서 나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발굴했는데 제철로 4기가 나왔어요. 용광로의 벽체, 철 덩어리, 그 다음에 철재, 그러니까 쇠똥이죠. 쇠똥,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제철로 유구가 이제 그 방형, 타원형, 부정형, 뭐 이런 게 목탄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걸 분석했어요. 분석했더니 뭐가 나오냐? 티탄이 5에서 10.5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철로 원료가 돼 있구나.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사철도 분석하고 용광로에서 다른 광산에서 나온 것도 분석해봤어요. 전혀 틀리더라고요. 이 사철은 이 티탄 성분이 꽤 높습니다. 이 일본에서도 뭐 이거는 거의 비슷하게 이제 취급하고 있어요. 제가 제목을 잘못 붙였습니다. 이제 고령 대가야의 이제 순장제도인데 순장과 철기 생산인데 여기다가 순장을 플러스 알파 시키면 됩니다. 5세기 후반에 대가야의 맹주였던 지산동 44호분 이게 엄청나거든요. 여기에 순장이 몇 명이 순장되냐? 36명이에요. 엄청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것들을 보면은 합천의 옥전 M3호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용봉 한두 대도, 그 다음에 주조 철부, 쇠도끼, 금동장 투구, 말투구, 기꼬지, 철정, 쇠 덩어리죠. 그 다음에 단야구는 뭐냐? 쇠를 다룰 때 이렇게 집게 같은 거, 금은 장식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하고 거의 맞먹어요. 이 유물들을 보면. 그런데 순장은 이쪽이 더 많습니다. 그런 거를 볼 때 이 지산동 44호분이 그 당시에 왕이었다라는 거를 우위에 있었다. 그럼 여기는 뭐냐? 그 밑에 이제 군사 조직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특히 여기서 나온 게 망치라든가 찌개라든가 숫돌, 그러니까 그 단야라는 건 뭐냐면 그 쇠 덩어리를 갖다가 이렇게 대장간처럼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단야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 쓰이는 그 도구가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의 생산입니다. 이게 옥전이라는 게 뭐냐? 구슬
밭이거든요. 구술밭. 거기 원래 명칭이 구술밭입니다. 그래서 옥전이에요. 밭전자. 그래서 옥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옥을 생산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발굴을 해보니까 옥이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그 옥을 만드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옥마지석이에요. 예. 요게 또 출토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암으로 만든 건데 두 줄을 쭉 파서 거기다 이렇게 옥을 생산을 했던 건데 어떻게 생겼냐면 요거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것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자, 56호번은 유리로 만든, 그러니까 유리라는 건 뭐냐면 녹여서 보여야 돼요. 틀에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유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일단 고온으로 올려서 녹여서 유리옥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색깔도 넣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지명, 구술밭이라는 이 지명이 남아있다는 것은 여기서 옥이 얼마만큼 많이 생산됐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지역에서는 4세기 때 비치라든가 만호 이런 걸로 된 고곡, 그 다음에 관옥. 관옥은 이제 아까 동그란 거 이걸 관옥이라고 그러죠. 요런 동그란 거. 이런 것들이 나왔고 5세기 후반이 되면은 목전 M2 고분의 옥마지석 아까 이거죠. 이거와 함께 200개나 나와요. 옥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술밭이라고 칭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출토된 옥마지석, 옥을 생산하던, 그러니까 유리를 보서 이제 생산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런 데다가 요런 틀에다가 요 구멍 보이시죠? 여기다 이렇게 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옥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가야의 센터는 고령입니다. 근데 고령 못지않게 이 옥전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요게 이제 제사유적이고, 요게 이제 지산동 고분군. 이게 엄청나죠. 예, 이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주산성, 왕궁을 지키던 이제 최후의 산성이죠. 거기서 나온, 왕궁터에서 나온 우리가 이제 막세기와, 이거 보십시오. 요게 지금 보시면은, 요게 성상가예요. 요게 쭉 돼 있고, 여기가 달성이고, 요 밑에가 창녕이에요. 여기는 이제 고령이고, 이 밑에 지역에 포진되어 있는 게 뭐냐? 합천이에요. 그러니까 합천은 딱 보면은 딱 마주치고 있는 게 이쪽 달성도 있지만은 달성 밑에 창녕 지역, 그 두 지역을 막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군사 거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합천을 다라국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라국이 아니고 대가야의 최고의 군진이 주둔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김해로부터 이 대가야로 유입되는 관문이었다. 이 문화가 유입되는 관문이었다라는 걸 가장 선진적인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대가야의 역사하고 문화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